달 그림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찬찬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말 바꾼 이진우, 입다문 여인형, 홍장원만 윤 체포 지시. 네, 어제 이 5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변론 기일이었었죠. 탄핵 변론에서 나왔던 이 주요 증인들의 얘기입니다. 주요 증인 3명이 어제 나왔어요. 이진우 전 이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이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3명이 나와는 3사람이 다 모두 달랐다라는 겁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아마 군인들이면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 들고 작전을 하면 무엇이 기억나고 안 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마치 조각이 편린된 것처럼 생각이 안 나서 12월 31일 날 우리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했을 때 그때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라는 그 2시간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보고 다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4명의 명단을 혹시 받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 부분도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나온 이 3사람, 주요 증인 3사람을 오늘 차근차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들은 이 2사람,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 2사람은 지금 군이죠. 근데 2사람의 지금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검찰의 조사 내용과는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지금 검찰 공소장과 검찰 조사 부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진우 전 이 수방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러 번 전화를 했고 마지막에 3번째 통화에서 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검찰 조사 내용으로 알려진 내용인 건데 어제 한 얘기는 직접 들으셨죠. 체포 지시 받은 바 없고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인영 전 이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명단 윤 대통령의 평소 사석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었던 사람들이에요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어제 직접 나와서 한 건 품평이라는 단어가 뭐간 건 맞긴 맞는데 체포 명단 관련된 게 좀 다른 진술들이 많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검찰에서 했었던 조사 내용 알려진 것과 어제 직접 나와서 한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 내용과 그럼 왜 입장이 달라진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헌재에서 대화를 하는 건 영상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진술을 형사재판에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 국민이 봤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알았다.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설마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은 항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합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뿐이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결국 무죄 전략을 쓰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략인데 문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또는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게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서도 이 계엄이 합법적인 줄 알고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네. 이건 자신은 적법하다, 죄가 없다. 이걸 이제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이 헌재의 이 변론 심리를 모든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증거로 남는데 본인의 형사재판을 생각을 했을 때 몰라서 그랬던 거다라는 취지로 가야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야 본인한테 형사재판에서 좀 유리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성재준 위원님, 사실 어제 주요 증인이 3명이 나왔었거든요. 3명이 나왔는데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은 뭐 약간 좀 유보적인 태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기존의 입장 그대로 싹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서, 그럼 양쪽에 어떻게 보면 군 출신의 두 사람과 뭐 지금 이제 전직이니까 민간인이라고 친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어제 있었던 변론을 많은 분들이 예측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3명의 증인 자체가 이제 국회 측 증인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됐는데 전혀 지금 이제 예상하지 못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예상했던 것이 헌재 재판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좀 신속하고 빠르게 나올 거다. 4월 18일 전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어떤 변론을 쭉 봤었을 때는 이게 좀 헌재 재판이 늦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지금 이제 너무 판이하게 다른 상태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공소장의 내용과 이번에 이제 변론했던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진우 이제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가지고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뭔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그러면 어떤 조서 과정이나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염돼 있는 건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같은 경우는 양측의 이제 입장이 상반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쪽의 어떤 입장을 썼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증거가 이번에 헌재 변론 과정에서 공개가 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판이하게 나뉜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헌법 지금 이제 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어제의 변론을 통해서 금방 뭐 결정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다가도 네. 아마 양쪽의 입장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거 좀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검찰 조사에서 한 얘기와 지금 나와서 한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내가 말한 거랑 좀 달라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검찰 조사 결과가 좀 이 공소장 내용이 오염됐다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변호사님. 예, 뭐 오염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직접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처럼 국회에 진입시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체포조 관련해서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몰랐다. 자신이 김영현 전 장관한테 받은 지시는 합법적인 지시만 있었고 나는 네. 합법이라고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술에 있어서 자신의 방어의 범위가 좀 더 넓어요.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과 직접 통화를 통해서 분명히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또 그 체포조 명단을 바로 비서한테 받아 적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증인이 하나 또 남죠.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리한 진술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는데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신의 역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시받은 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데 네. 법을 몰랐겠냐. 대통령의 지시는 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도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이게 변론 전략인 것이지 결국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이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론 전략일 뿐이지 이들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의 변론 전략에 따라 자기의 불리한 진술도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분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말했던 내용이 이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련 증인도 있고 하니까 이미 뱉은 걸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진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다. 기존 내용을 그대로 갈 만한 그동안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거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전에 말했던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입을 닫고 있는 부분이 전략상으로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 지금 제목에 명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죠. 주요 증인 셋이 다 입장이 조금씩 좀 다르다. 이진우 사령관 말을 바꿨다. 여인영 사령관 입을 다물었다. 홍장원 전 차장 체포 지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세 사람의 이런 입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좀 따로 좀 모아봤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건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변호사님, 제가 증거 기록으로 받은 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지호 총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 특정 명단을 이렇게 알려줬나요? 뭐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지호 총장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홍장원 목소리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면 대충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내가 뒤에 이 증거 목록이랑 쭉 지금 나도 최근에 봤는데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요.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구체적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나한테 체포명단 불러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그런 대화 안 했을걸요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성재준 위원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세 사람 진술을 사실 보면 지금 홍장원 전 차장 혼자 외딴 섬에 홀로 나가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 일단 그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말을 분명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큰 얘기가 없었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그리고 이제 또 내란죄 이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여러 얘기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얘기만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100%를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준호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엄 이후로 그 주불리 김병주입니까? 거기 유튜브 채널로 나가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국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검찰 지금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봤었을 때는 뭐 4인 1조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거를 봤었을 때는 지금 계엄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처음이자 끝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금 정작 이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검찰총장이었는데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시켰겠느냐. 나는 이게 불법인 걸 몰랐다. 이 얘기도 물론 했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자기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팩트 체크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게 뭐 위헌인지 무슨 뭐 아니면 합헌인지 몰랐다. 요 얘기만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인 체포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이진우 전 사령관이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 탄핵에 대한 문제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직접 나와서 한 얘기가 그동안의 검찰 조사랑 다르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이어질 이 현재의 이 변론 관련해서도 이 심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의 목소리를 지금 들려드렸는데 아니 두 사람 말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계속해서 기존의 입장 유지했다며 왜 안 들려주는 거야 싶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첩사 의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2시간 전에 홍장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홍장원 전 차장만 지금 이 어제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싹 끌어내라는 취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명단을 들었다. 네, 적어보니까 뭐 열대 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인영 전 사령관의 얘기는 글쎄요. 그 통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 이른바 요원들이 들어갔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취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네. 이게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체포하고 전 대법관을 체포하는 거 굉장히 위헌 위법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국헌 문란 목적이고 내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해야 되는 것인데 홍장원 전 차장이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싹 다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목적어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정치인들 체포해라는 목적어가 없고 대통령한테 이런 말만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 여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했을 때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통화하자마자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했더니 14명 정도의 체포 명단을 받았는데 이게 네. 여야 대표, 국회의장, 전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니까 위법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홍장원 차장의 말이 진실이겠지만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목적어 얘기 안 했잖아. 나는 간첩들이라고 간첩 잡아들이라고 한 거야. 네. 그 여인영 입장에서는 나는 명단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없어.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명단이 틀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전략이죠. 근데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내란 형사에 있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형사처벌이 엄청 세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몇 명 특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 말고도 형사 절차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수사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 헌법재판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에서는 이게 영상으로 재생되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 그리고 대통령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자기에게도 유리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대통령도 구속되고 자신들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의 지지율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도 오르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도 그래서 정권 재창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정치적으로 나중에 사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건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변론 전략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개입 부분이 체포조는 관여된 게 없고 국회의원 끌어내만 진술을 바뀌면 되고 검찰의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아직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통화를 했고 네. 또 홍장원 차장과도 통화했는데 이들이 체포 명단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얘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서 아직은 그냥 노 코멘트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의 이번 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각각 모두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있다 보니까 저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선뜻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변호사님.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검찰 조사에서 한 얘기와 헌재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 다를 경우에 그럼 우선으로 채택되는 진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헌법재판에서 네.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명단을 준 것 같은데 네. 그 명단이 틀린 것 같다잖아요. 특정 명단이라고는 하지만 이 명단이 뭐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못한 걸 인정을 하지만 일단 네. 명단을 준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진술이라든가 홍장원, 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자신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명단 준 적 없다.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적 없다. 네. 라고 하면서 적극 부인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네. 헌법재판소는 답변하지 않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서에 신빙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하거나 애매하게 침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원하게 얘기한 검찰 조서 내용이 더 우선시해 갖고 헌재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검찰에서 한 얘기 나와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과는 지금 굉장히 다른 상황이 어제 헌재에서는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야 싶으실 수 있어요. 어제 경우에는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 때랑 다르게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증인들의 이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줬어요. 이때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네, 윤 대통령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홍 차장한테 전화했을 때 홍 차장 반주하고 있었던가 술 한잔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얘기를 해도 왜 국정원장한테 얘기하지 1차장한테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나는 격려 전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 차장이 그 상황에서 나한테 격려 전화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재준 위원님. 지금 이 얘기는 아니 계엄 와중에 왜 나한테 격려 전화를 하겠습니까? 라는 약간 반박 아닌 반박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냥 소감으로는 마지막에 저 얘기를 안 하셨던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보니까 반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하는 게 비상식적이다라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때가 이제 그 뭐 난리가 나 있던 상황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계엄 그거로 인해 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해외 순방 갔다 온 거에 대해 가지고 격려차 전화를 하고 간첩에 대해서 어떤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것도 조금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를 안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증인들 사이에 지금 이제 증언 자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홍장원 차장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 기억에 입각해가지고 메모를 이게 휘갈기듯이 썼고 네. 그거를 보좌관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정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정리한 보좌관이 누군지는 이제 그 뭐 보안상 문제로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홍장원 차장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런 식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자기는 그걸 안 썼다라고 또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3명의 보좌관이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렇게 또 거꾸로 묻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그 자기가 지시를 내렸던 사람을 공개를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거를 또 공개하라고 하는 좀 모순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메모에 적혀 있던 게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을 한 게 위치 추적을 사실상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변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는 분명히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나 체포 어떤 이런 거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 네. 위치 추적을 이제 그 요청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본인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으로 검거 요청 이런 식으로 써놓고 가로치고 위치 추적이라고 적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 구체적으로 체포나 이런 것들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왜 체포를 한다라는 식으로 메모를 적어놨냐 이렇게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메시지를 내시는 것보다는 네. 증인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충되고 있는 상태이고 충분히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그냥 흐르듯이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았나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소감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네. 대통령이 다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맞춰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과 전화했더니 반주한 느낌이었다. 이건 결국에는 홍장원 차장한테 특별한 개헌과 관련한 업무를 안 맡겼다는 그런 뉘앙스고요.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건 결국에는 내가 통화했으면 정치인 체포조가 아니고 간첩 잡으라는 말을 했을 건데 말을 안 했더니 여인영이 말을 한 것인데 이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결과에 맞춰서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을 굉장히 요령껏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재 변론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건데 어제 윤 대통령이 한 얘기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얘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저희의 키워드가 뭐냐? 달 그림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른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에는 이런 얘기들을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준 위원님. 이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진실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허상을 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저런 어떤 멘트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은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달 그림자가 아니었구나, 달 그림자였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예 그냥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오는 얘기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논리가 계속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게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었고 계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야,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면은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은 그럼 의도는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저런 식의 어떤 논리보다는 만약에 뭐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시를 안 내렸다. 네. 내가 정확하게 저 얘기에 대해 가지고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야,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는 오히려 달 그림자를 갖다가 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재준 위원님 말씀은 자꾸 결과를 갖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과연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부분이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 이승훈 변호사님. 여기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를 지금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요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냐. 형사재판의 경우 일어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건 사실 형사재판이라기보다는 탄핵심판인데 탄핵심판의 경우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은 파면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네. 직에서 파면하는 거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위법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이기 때문에 자신이 뭐 계엄을 했어도 자신은 야당 때문에 한 거고 이것도 경고용이었다. 그래서 유혈 사태도 없었고 뭐 군인들이 뭔가 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어난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경고용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요. 본인이 뭐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경고용이고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발생 후 하야를 하려고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지지율도 오르고 버티면 뭔가 탄핵에 있어서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저런 주장들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런 얘기가 헌재에서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헌재의 이 변론을 봤을 땐 우리가 검찰 조사 내용이 그동안 들었던 부분들, 공소장에 적혔던 부분, 이런 부분들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 다른 현상이 좀 다른 진술들이 나왔다. 이 좀 이례적이었다.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대화 중에서도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이 지금 탄핵 상황에 대해서 어제 헌재에서만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국주특위가 열렸었죠.